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펀더멘털, 즉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분석을 하고 주가 전망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는 이런 분석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가격이잖아요. 가격. 우리가 주가니까 주가. 이 가격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만들어 놓은 게 우리는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흐름, 가격의 흐름을 가지고 예측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긴 하죠. 이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슈가 될 만한 것. 즉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독점 계약을 했다든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전망을 영향을 주는다든지 테마를 형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를 엮인다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정보 분석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죠. 이 세 가지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적으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움직이겠죠.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오너 리스크라고 그래서 이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의 또 도덕성도 봐야 될 것이고 뭐 되게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분 싸움이 벌어져갖고 이유도 없이 주가는 막 상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분석 방법을 쓰긴 하는데 대외 변수에 의해서 변수에서 또 주가는 또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수출에 관계된 나라니까 환율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그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오일 굉장히 의존도가 높으니까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우리나라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주식이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한국 파마를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파마 보시면 코스닥 우량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죠. 중형주면서 제조, 제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6,838억인데 지금은 어제 대비 한 6% 오르니까 7천억 이상에서 놀고 있겠죠. 시가총액. 그러니까 얼마 데이터 값이 얼마 되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파마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요. 의약품이죠. 그 다음에 재무정보를 보게 되면 2020년 3월, 그 다음에 9월, 12월, 그 다음에 2021년 3월까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600억에서 1,800억. 영업이익이나 단기속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 나진 않습니다. 그만큼 양호한 그 소위 말해서 실적은 꾸준히 내는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은 잘 하고 있는 회사라는 게 맞겠죠. 매출 구조도 안정적이고 영업이익과 단기속 괜찮은 거 보면 회사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고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9년과 2020년의 데이터 값을 보면 600억, 700억 그러니까 조금 늘어나는 쪽이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라면 일단은 재무정보에서 봤을 때는 나쁜 편은 아니죠. 그냥 기본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흐름과 궤를 같이 해서 작년과 올해 분기 실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보이죠. 이만큼 물론 이만큼 94,000원 갔다 주가는 내리긴 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고 싶은 성질이 있는 거죠. 왜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의미가 있느냐? 파동 속에서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싸진다고 생각하면 누군 자꾸 사겠죠. 그러면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겠죠. 주가는 어느 일정한 범위를 두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움직임이 아니라 어떨 때는 조금 딥이 오기도 하고죠. 어떨 때는 좀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간다면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국파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같이 보다시피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높이면서 주가를 이렇게 계속 높여가는 그림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올해 그 1월부터 형성됐던 이 그림 이렇게 그리고 뭔가가 통과해 보려고 했다가 걸린 그림이 있었어요. 그죠? 8만 원 선에서 그런데 꾸준히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수렴했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번 달에 눌림을 주고 지난달에 눌림을 주고 이번에는 양봉이 나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흐름이 상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흐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재무 정보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은 나름 양호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한국파마 FDA 승인 빈혈약 아크로포 공급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파마 경구용 빈혈 치료제 아크로포 국내 독점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이슈는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큰 적의는 없어요.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이슈 분석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슈는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국파마라고 하는 주식은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 위에는 보다시피 월봉이고요. 월봉이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는 주봉이고요. 아래는 일봉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주봉을 보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것 같고요. 그 흐름이 월봉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흐름이 당연히 일봉에서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만큼 이 흐름은 양호한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가 가장 많은 가격대죠.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치고 나가서 출발했던 자리,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여기도 5만 원인 자리라고 이탈하게 되면, 5만 원이라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애써서 지지대를 만들었던 부분이, 지지대를 형성했던 부분이 애써서 여기 5만 원 지지대 형성 부분이, 이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 주가가 소강 상태가 되거나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되죠. 따라서 5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중요한 기준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보다시피 여기 얼마죠? 7만, 여기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지금 7만 7천 원까지, 7만 4천 원에서 7만 7천 원까지 그 전에 이렇게 세 번의 저항을 맞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국파마는 여기 5만 원에서부터 7만 4천 원 사이의 간격을 두고 파동이 우상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상향으로 꾸준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국파마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안착이 될지를 중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꾸준히 관심 있게 봐볼 만한 거죠. 그러면 분기 실적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면서 우상향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7만 5천 원 넘어가서 많이 안착이 된다면 고가인 9만 원을 충분히 넘어서 10만 원 넘어가는 데까지 열리겠죠. 따라서 여기 얼마죠? 5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7만 4천 원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겠죠. 요 기준 가격을 보면 되는데요. 황대표라면 이거 해볼래? 조금 늦었어요. 그죠? 언제 시도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었냐면 이런 자리가 이상적이었는데 좀 이렇게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좀 비싸졌어요. 황대표는 기준 가격에서 7% 내지 10% 이상이 벗어나면 추격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만약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10% 이상을 내가 손절을 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생각보다 잘라내기가 어렵죠. 손쓸 수 없을 만큼 이제 벗어나게 되면 불안감이 팽팽하기 때문에 대응하려고 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입할 때 기준가를 보고 그 기준가에서 7% 내지 10% 들어왔을 때 매매를 하지 그 이상이 벗어나면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눌림을 주고 5만원 기점에서 기회를 준다면 한번 들어간 만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5만원 기준으로 10%면 5만 5천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5만 5천원에서 한 5만 4천원 정도 3천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선이 약간 틀어지는 모습이 나면 그때 시도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준 있는 매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차트도 우상향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슈적인 내용도 하나 나오고 있다. 그 이슈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까 같이 봤지만 같이 봤지만 경구형 그 빈혈체, 그죠? 빈혈체류제 아프로포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럼 저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아까 해보니 어떤 그 매출액 구조나 그 다음에 연간 실적, 그 다음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양호한 흐름을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파마는 가장 관점이 뭐냐, 74,000원을 뚫고 안착해주냐겠죠. 반면에 5만 원을 깨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종목 추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의 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